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일시 중단됐지만 의료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27일부터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 입은 뉴욕주 서류 미비자들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뉴저지 팰리세이드판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28일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백신 접종은 NYC로 가는 열쇠입니다. 12세 이상의 주민은 실내 식당, 체육관 및 여가 시설을 즐기기 위해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CDC 백신 카드, NYC 코비드 세이프 앱,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또는 기타 공식 증빙 자료를 제시하세요. 이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근 접종소를 찾으려면 nyc.gov/vaccinefinder를 방문하십시오.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 백신을 접종하여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코비드-19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모든 분에게 100불을 제공합니다. 자녀에게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하고 100불을 받으세요. nyc.gov/covidvaccine을 방문하십시오.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27일 브롱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전역에서 부스터샷 접종소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클 주지사는 CDC가 지난 24일 승인한 내용에 따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당뇨, 비만, 암,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뉴욕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형 백신 접종소에서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종사자, 교사, 식료품점 직원 등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높은 직업군도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 전 연설을 통해 제발 옳은 일을 하라며 미국인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뉴욕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일시 중단됐지만 의료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뉴욕주 정부는 의료 종사자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최소한 한 번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마감 시한을 며칠 앞둔 24일 뉴욕시의 교사,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29일 첫 심리가 열리는 본안 소송의 정식 재판을 통해서 해당 명령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뉴욕시 교직원 전체의 18%가량인 2만 7천여 명은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최대 교원단체 교사연맹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이 뉴욕시가 백신 의무화 조치가 가져올 교원 인력 부족에 대처할 진짜 시간을 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의료 종사자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뉴욕주는 의료 대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5일 미접종 의료인 대체 계획을 발표해 의료 면허를 가진 다른 주 의료계 종사자의 뉴욕 내 근무를 허용할 계획이며 유사시 주 방위군의 의료 인력을 투입하고 최악의 경우엔 연방정부에도 재난의료 지원팀 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의료 종사자 45만 명 중 16%인 7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부터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 입은 뉴욕주 서류 미비자들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26일 홍수 및 기타 폭풍 피해를 입은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2,700만 달러 구호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의 지역에 있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뉴욕주의 서류 미비자들은 기존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으나 이 발표로 인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이 자금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마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이 자원금으로 격차를 좁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는 피마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 가족 중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11월 26일까지입니다. 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28일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은영 팰팍 교육위원은 신창균, 정수진 씨와 함께 러닝메이트를 구성해 28일 오후 7시 시루에서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정수진 교육위원 후보는 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팰팍 부패 방지 협의회에서 활동하다 교육위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9년 전에 팰팍으로 이사 오면서 겪었던 타운 정부와의 문제,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의 교육 관련 차별을 직접 경험하면서 타운의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야 발전이 없겠다는 신념으로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이라는 게 학교 일 같지만 사실 학교도 타운 행정과 예산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 내가 겪었던 학교 문제들 또한 이 부패 척결이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같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사명감,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들과 있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와 법정에서 서서 싸워야 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 같은 사람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자신감들을 지금 부패 방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 지난 6년 동안 팰리세이즈 팍뿐 아니라 뉴저지 전역에서 열린 교육 관련 행사는 모두 참여하면서 많은 정보와 리소스를 얻게 됐다며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이를 모든 학부모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전 직업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교육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밤마다 이 뉴저지 카운티에서 하는 거 아니면 구역별로 하는 팰팍만 말고, 그러니까 구역별로도 세미나를 하고 워크숍을 하거든요.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2일 실시되는 팰리세이즈 팍 교육위원 선거에는 민은영, 신창균, 정수진 후보를 포함해 총 6명의 후보가 대결합니다. 연방의회에서 이번 주 대규모 예산안 통과를 놓고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를 마치고 27일 워싱턴에 복귀했습니다. 의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2021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 못하거나 응급책을 만들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재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을 직면하게 됩니다. 연방부채는 법정 한도를 넘어선 상태로 이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임시 예산안 법안을 21일 하원에서 처리해 상원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임시 예산안에서 부채 한도 유예안을 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표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이 외에 연방의회는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과 3조 5천억 달러의 복지 예산안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초당적 인프라 법안의 하원 표결이 27일에서 30일로 연기됐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을 조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데다 인프라 예산안은 양당의 초당적 지지가 있기에 표결 시 통과는 확실시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프라 예산안과 복지 예산안 처리에 관한 민주당 내의 이견입니다. 민주당 내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의원은 과도한 재정 지출을 우려하며 이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를 설득해 절충점을 찾지 않고는 두 가지 예산안 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한을 넘긴 소위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이민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구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버스테이로 서류 비자가 된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버스테이로 불법 체류가 됐어도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벌금만 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연방이민법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은 이전 공화당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에서도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먼저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을 현재 1972년 1월 1일에서 2011년 1월 1일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경될 경우 서류 비자 670만여 명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이민법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해 $1,000의 벌금만 내면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구제 방안이 드리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서류 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거 때만 미국을 방문하지만 무엇 하나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는 비난입니다. SBS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 여야 대표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워싱턴 등 동부 지역을 방문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동부를 거쳐 LA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인사회에서는 한국 정치인들의 방문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가 우편투표 실시 등 재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 임박해서 되지 어려울 때 와서야 그 한다 만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는 또 이런 두 문제, 투표소를 더 설치하고 우편 투표제를 실시한다는 문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다. 내년 대선에서 우편 투표와 투표소 확대 설치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들 모두 방문 목적으로 내세우는 재선거 투표 참여 동료가 무색하다는 겁니다. 이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럴 때마다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방문해서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직접 한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다지만 한인사회 현안인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요구 등은 계속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는 여야 대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당리당략 떠나서 재교포를 위한 하나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더 이상은 립서비스로 한인사회를 우롱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거센 이유입니다. 열린민족주의로 다양화, 국제화, 세계화로 나가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 정부가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LA를 방문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내일 저녁 한인타운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몬태나주에서 열차가 탈선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건이 지난 주말에 발생했는데요. 이번 엠트랙 열차 탈선 사고 조사를 위해 연방교통안전국의 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애틀과 시카고 사이를 운행하는 엠트랙 여객 열차가 25일 오후 4시께 몬태나주 조플린 부근에서 선로를 이탈해 여객한 8량이 철로를 벗어났습니다. 3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엠트랙은 탈선 기차에 승객 146명, 기관사와 승무원 16명이 타고 있었다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철도신호 전문가들과 조사팀은 이번 사고가 다른 열차와 관련됐거나 차량의 장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철도 안전 전문가이며 테니시 대학 교통연구센터 소장인 데이비드 클라크 교수는 사고 현장 사진들을 조사한 뒤 이번 사고가 단선 철로에서 복선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선로 변환 스위치 부근에서 탈선한 사고라며 인재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앞부분 열차들이 스위치를 타격해서 뒷부분이 줄줄이 선로에서 벗어나 다른 철로를 달리다 넘어진 경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의 가능성은 선로 자체의 결함일 수 있으며 정기 검사만으로는 모든 결함을 다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열차 속도로 인해 탈선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엠트랙의 빌 플린 CEO는 사망자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연방 당국과 함께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가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1년 내 일상생활로 복귀하겠지만 매년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에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26일 ABC 뉴스에 출연해 1년 이내에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생활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러 최고 경영자는 백신은 앞으로도 필요하며 매년 재접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며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도 지난 23일 스위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접종 가능한 물량이 생산되며 이는 1년 내 일상으로의 회복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셀은 또 1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씩 백신 재접종이 필요할 것이며 결국 독감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로셸 월렌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매년 접종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해 반복적인 접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보다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늘어난 가운데 최근 1년간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초부터 지난 19일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이 324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9건보다 1.8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차량 절도 사건이 단 86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시경과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한 사람은 225명이라고 밝혀 체포율은 전체 사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1년간 차량 절도가 급증한 것은 대중교통을 기피하면서 차량 소유가 크게 늘어났으며 또 일부 주민은 외출을 꺼리면서 길거리에 주차한 차량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최대 항구인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의 하역이 원활하지 못해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롱비치항 하역을 위해 대기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60여 척에 달하며 하역 작업이 평일에 몇 시간씩, 특히 일요일에는 아예 중단되기 때문에 소비재 수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롱비치항은 미국 수입품의 4분의 1 이상을 통관시키는 항구지만 현재 롱비치항에 도착한 뒤 부두에 정박할 때까지 3주 이상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제2의 항만인 뉴욕 및 뉴저지항에도 컨테이너선 20척 이상이 항구에 정박하지 못해 롱아일랜드 앞바다 등에 대기 중입니다. 이처럼 하역 등이 지연되는 것은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해운회사, 항만, 트럭 운송, 창고, 철도 등 모든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나이키 운동화는 아시아 지역 공장에서 미국에 수입되는데 무려 80일이 걸리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2배나 길어진 것이고 코스트코는 키친타월, 휴지, 생수 판매 수량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인도, 호주, 그리고 일본 이렇게 4개국이 모인 비공식 안보협의체, 흔히 쿼드라고 부릅니다. 지난 3월 화상회의를 가졌던 이후 6개월 만에 정상들의 대면 회담이 열렸습니다. 백신과 기후변화 관련이 주제였지만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회의체입니다. SBS 김정원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 4개국이 참여한 쿼드 회원국 정상회담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월 화상회의로 한 차례 만난 이후 6개월 만에 첫 대면 회담이 이뤄진 겁니다. We made concrete commitments to advance our shared and positive agenda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oday, I'm proud to say that we're making excellent progress. 쿼드는 공식적으로 내세우진 않지만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안보협의체로 이번 회담에서도 정상들은 백신이나 기후협력 등 주로 인도태평양 번영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내놨지만 이는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वैक्सीन इनिशिएटिव इंडो पैसिफिक देशों की डेमोक्रेटिक वैल्यूज के आधार पर क्वाड ने पॉजिटिव सोच 특히 이들 4개국은 인공위성 데이터 공유와 사이버 고위 관료 협의체 신설 등 우주와 사이버상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견제가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대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쿼드를 향후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협력 국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어제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의 페블비치에서 열린 50세 이상 출전이 가능한 PGA 챔피언스 투어에서 3라운드 합계 13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여자 골퍼 지은이가 어제 아칸소주 피너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한국 선수 5명이 탑10에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맨해튼의 211스트리트 이누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 이상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도 경찰총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27년간 뉴욕시경에서 근무한 베테랑 형사가 지난 6월 14일 브루클린의 베드포드 스타이븐슨에서 31세 여성을 체포하면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중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 억류돼 있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 2년 9개월여 만에 중국으로 귀환했으며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성추행 혐의로 자진 사퇴한 데 이어 그의 동생인 CNN 앵커 크리스 쿠오모도 지난 2005년 동료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연방국무부 난민심사센터 난민통계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주의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올해 6월 30일 기준 해외에 수감된 한국 국적자는 51개국 1,156명으로 6년째 1,000명대 초반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정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각종 우수 가공식품들을 엄선한 특판전이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아능찐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와 다양한 반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10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양마트 전매장 전라남도 농특산물 특판 행사는 보정녹차, 한과, 오시송편, 영광굴비, 만도미역, 김, 젓갈, 반찬 등 30개 업체의 200여 제품이 상설 전시 판매됩니다. 플러싱점에서 9월 16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픽11점에서는 9월 18일 토요일부터 9월 21일 화요일까지, 리치필드점은 9월 17일 금요일부터 9월 26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군산 짬뽕을 가까운 뉴욕, 유저지 한인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올 예정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1분입니다.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